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주말 오후겠죠? 저는 이 영상을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녹화를 이제 미리 해놓은 겁니다. 제가 주말에는 일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해놓는 건데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요, 마루입니다. 이름이 마루입니다. 사후교감이고요. 별이 된 아이입니다. 보호자께서는요, 환생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요, 처음부터 환생에 대한 질문 주면요, 굉장히 많이 심하게 부담스러워요. 첫 질문에 무료 같은 거에 슬쩍 한번 환생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최소한 그런 거 확인한 다음에 본 질문으로 뭐 유료를 하든 뭐 개선 무료를 하든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좀 덜 부담스러운데 그냥 한 번에 우리 아이가 환생에 대한 계획을 쭉 주시면요, 저는 또 미리 안 보잖아요. 이것도 오늘도 오늘 보면서 이런 내용이네 하고 또 메일을 보내갖고 또 혹시 이 질문을 전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다른 질문도 좀 보내주세요 라고 오늘도 메일을 보내서 예비 질문을 받아놨거든요. 전부 환생에 대한 질문이니까. 계획이 없어요 라면 뒤에 질문은 당연히 물어볼 의미가 없으니까요. 많이 기다리시고 중요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나 못 만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간절히 원하면요,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저희 채널에 많으세요.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해도요, 에너지는 같은 진동 에너지끼리 뭉친다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어찌됐든 뭐 좀 길었는데 마루와 교감 나눈 내용을요, 이제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루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숲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숲 보면은 저는 사실 토끼굴이라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그냥 잔디가 이렇게 평평한 잔디라면, 예를 들어 평평한 잔디라면 요만한 이렇게 둥글둥글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잔디 중간에 보고 저게 토끼굴이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이걸 보고요, 이게 토끼굴인가? 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입구에서 마루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터덜 가더니 다른 출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토끼인가? 이렇게 봤다가요, 토끼가 아닌 거죠. 토끼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마루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들어갔던 대로 나올 줄 알았더니요, 저 뒤쪽에서 뭐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요, 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안쪽에는 어떻게 미로처럼 엮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출구가 많다라는 거, 그때 알게 된 거죠. 마루야 하고 불러봤습니다. 내가 못 들었는지요, 다시 터덜 다른 입구로 또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서요, 또 다른 곳에서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좀 크게 불러봤어요. 마루야! 이렇게 좀 크게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안녕. 그런데 내가 불렀는데 못 들은 척하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랬나요? 라고 합니다. 정말 못 들은 건지 아니면 못 들은 척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내고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길래요, 이 토끼굴에서 지낸다고? 라고 했더니요, 토끼굴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안에는요 굉장히 넓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라고 해서요, 아니야.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요, 제가 느낀 건요, 마루는 사람을 잘 따르는 아이입니다. 사람이면 그냥 다 좋아해요. 좀 더 얘기하면요, 그냥 움직이는 건 다 좋아해요. 마루는 활기 있게 잘 놀기도 하고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 정도는 살짝 긴장하는 정도? 네, 다른 강아지들 만나면 살짝 긴장하는 정도? 그렇지만 사회성이 좋기 때문에 두루두루 잘 지냈을 것 같고요. 대신 강아지들이 많은 곳은 조금 꺼려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전해집니다. 너무 많은 강아지들이 있는 곳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소수 이 정도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 누나가 마루에게 꼭 물어봐 달라고, 꼭 듣고 싶은 게 있다고 마루에게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 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목소리가 굉장히 착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있을까요? 목소리가 되게 착해요. 목소리가 되게 착한 느낌입니다. 나는 무지개 다리를 건넌 후에 엄마 집이나 또는 누나 집이나 다녀간 적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 라고 전했습니다. 마루는요, 네, 당연히 가죠. 절 부르시는데 당연히 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맛있는 것을 절 위해 준비해주고 계세요 라고 합니다. 가면 뭐하고 오니?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뭐하고 오는데? 라고요. 엄마 눈물 닦고 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나 마음 다독이고 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받은 건요, 이미지였어요. 말이 아니라요. 이미지였어요. 엄마의 눈을요, 닦아주고 핥아주고요. 누나의 마음은요, 쓰담쓰담 해주고 옵니다. 마루는 진짜로 그렇게 하고 옵니다. 혹시 누나에게 또는 엄마에게, 가족에게 다시 돌아올 계획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마루의 대답은요, 네. 엄마와 누나가 다시 오라고 했어요. 라고 합니다. 분명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가족들에게 내가 그 말을 전해줄게. 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누나와 가족, 그러니까 엄마가요,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대요.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뒤에 문제는 이제 좀 물어보기가 쉽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난 이게 나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그래, 알았어. 자, 바로 또 다음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언제 다시 보게 될까? 라고요. 이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산처럼 생겼는데요. 안에가 뾰족한 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생겨서. 맨 처음에 저게 화산인가? 산인가? 그랬는데요. 조금 지나서 이렇게 멀리 점점 멀어져서 보니까요. 연필이었습니다. 연필이 한 타스가 있는 거예요. 한 타스가 담겨져 있는 연필 한 타스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필을 쓴 지가 하도 오래돼서 연필 한 타스가 얼핏 듣기로 내가 12개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연필 한 다스는 정확한 발음으로는 한 다스더라고요. 한 다스는 12자루. 그래서 1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내년, 지금이 4월 말이니까 내년 4월이나 5월이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요. 네, 내년 4월이나 5월이면 저를 볼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태어나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일찍 태어날 것 같아요. 태어나는 거는. 자, 어디서 만나게 될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널 어디서 만나게 되지? 이렇게요. 그건 모르겠어요. 라고 합니다. 몰라? 그러니까 네, 아직 몰라요. 라고 합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래도 고마워. 네, 이렇게 서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잘 들으셨죠? 많이 다행이다 싶고요. 꽤 자세하게
네, 많이 얻었어요. 정보를. 네, 내년 4월에서 5월이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전에 태어난다고 보면은 태어나는 걸로 치면 한 3월? 그 전에 빠르면 2, 3월에 태어나서 4, 5월에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되고요. 만약에 가정견으로 태어난다 치면은 4, 5월에 태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건 조금 한 번 더 이 문제는 자세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하려면 이 문제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누나가 꼭 전해달라고 한 이야기니까 잘 듣고 기억해야 돼. 누나가 마루를 우리 집 막내로 많이 사랑했다고 전해달랬어.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건요, 알고 있어요. 저를 한 번도 귀찮게 한 적이 없어요. 늘 저를 챙기고 저를 살폈는걸요 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꽤 자주 해주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알고 있지요 라고 합니다. 마루가 꼭 돌아와 달라고? 꼭 돌아오지 않으면 많이 슬플 거라고 기다릴 수 있으니까 꼭 와달라고 전해달랬어. 이 말을 전했습니다. 누나와 엄마 모두 슬프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지금도 엄마와 누나는 많이 슬퍼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자기는 꼭 돌아올 거라 합니다. 네. 그래,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하면은 엄마와 누나 가족들 모두 기운을 많이 차리실 거야.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전할 말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받은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만큼 다시 사랑해주러 돌아간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느리지만 서두르고 있다고요. 이렇게도 전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 알았어. 고마워. 내가 이 말을 꼭 전해줄게.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마루 돌아온답니다. 내년 4월에서 5월이고요. 네, 그때면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걸 보는 건지 태어나서 좀 지나고 나서 한두 달 있다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돌아온다 하니까요. 준비들 하셔야 돼요. 제 영상 보면은요, 곳곳에 같은 질문이지만 다른 대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각각의 영상마다요. 보면은 다 똑같은 질문이 거진 다 90% 이상은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런데요, 대답이 90% 이상 조금씩 다 틀려요. 네. 그 방법들이요. 세상에 남은 누나와 엄마는요, 마음의 불을 이제 밝히셔야 돼요. 불을 밝히세요. 아이가 보고 그 불빛을 보고 잘 찾아올 수 있도록요. 마음의 불꽃을 항상 지키고 계세요.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요. 항상 아이가 돌아온다라고 믿고 계시고요. 우산을 챙기세요. 제가 참 이 얘기 자주 하는데요. 이 우산이 뭘까 싶은 분은요, 한번 찾아보세요. 썸네일 제목에 우산에 대한 게 있으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불꽃이요,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요. 지금 1년 이상도 많이 있고요. 최고 기신 분은요, 다리 엄마 같은 경우는요, 다리 견주분 같은 경우는요,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15년? 가까이 아마 많이 기다리면 15년 이상 기다려야 될걸요.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 지금도 돌아온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계속 지금도 교감해요. 정기적으로. 교감하시고 늘 아이 영상 보면서 막 이야기해주고 그러세요.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끊임없이 아이와 소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불꽃이 꺼진다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오늘 이런 소식을 들었으니까 와 우리가 돌아온대 라는 불꽃이 켜졌어요. 마음의 불꽃이 탁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고 하면요 열의 9 이상은요 얘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야 그거 다 사기야 그거 다 돈 내고 다 돈 내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들을 겁니다. 저는 알아요. 네 알아요. 들을 겁니다. 저한테 교감 안 하셔도 돼요. 다른 분한테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 말 들을 거라는 건 저는 알고는 있어요. 엄마가요 모든 어떠한 것에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건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예요. 강력한 불꽃을요 가슴에 품고 있어야지만이 아이가 어디서든지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불꽃을 지키세요. 네.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굳이 얘기해봤자 네, 별로 득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온 가족이 잘 믿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데요. 야 그만 잊어. 그냥 하는 소리고 네가 마음의 위로만 얻었다면 그걸로 됐어. 이 정도만 해도 양호한 거예요 사실은. 사기꾼 소리만 안 들어도 다행인걸요. 저는요 맨 처음에 애니멀 캐릭터라는 것을 했을 때요 너무 기뻤어요. 내가 이런 게 되는구나 소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요 되게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자랑거리가 될 줄 알았거든요. 절대 자랑거리가 안 돼요. 사기꾼 취급받아요. 사기꾼 취급받아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제가 이런 걸 한다고 말을 못해요. 지금도요. 네. 나는 내가 지금 이게 너무 좋고 어떨 때는 어머니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 인사 이렇게 메일로 보내시고 할 때는요. 역시 내가 이거 잘한 거야. 맞아. 내가 하는 게 옳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난 이 사람한테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그냥 사기꾼이 돼버리더라고요. 내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교감을 해서 지금 뭐 유튜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의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도 난 사기꾼이 돼버려요. 나는 이런데 엄마는 오죽하겠어요. 죽은 애가 온다 다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요.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시나요? 기독교는요. 부활을 얘기를 해요. 부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서 산 것처럼 부활을 얘기를 하고요. 불교에서는요. 환생을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다시 만나서 본다라는 거는 결과는 같은데요. 방법은 약간씩 달라요. 네, 약간씩 다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이러면 종교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머리 아프긴 한데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불교에서도 믿음은 필요해요. 기독교에서도 믿음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환생을 기다리는 것도요. 종교하고는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라는 불꽃을 키우고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소식을 어쨌든 환생을 해요 라는 소식을 들었어도요. 믿음의 불꽃을 키워야 되지만요. 환생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어도 믿음의 불꽃을 키우고 있어야 환생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걸 환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못할 때는요. 되게 정말 미안해요. 이거 영상으로 찍으면서도 너무너무 미안해요. 거기다가 이게 유료 상담이잖아요. 그럼 더 미안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전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 불꽃을 유지하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몇 받았으면요. 다음 교감 때는요. 그 불꽃을 확 일으킬 수 있는 대답을 받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엄마의 마음에요. 불꽃이 강하게 있으면 분명히 대답 들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뒤에도 뭐 많이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그런 마음을 지금부터 갖고 계세요. 그러면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